안녕하세요. 십성 중 정제와 편제의 혼잡과 과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주 팔자 안에 정제, 편제가 섞여 있는 경우를 재성혼잡이라고 하며, 또한 정제나 편제가 3개 이상이면 재성과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성은 현실에서의 목적, 욕망과 관련이 깊기에 이 기운이 사주에서 강하면 굉장히 목적 지향적인 사람이 됩니다. 재성을 돈으로 말하는 사람들도 있으나 엄밀히 말해서 관련이 없지는 않으나 그 자체로 돈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사주에 재성이 많다는 것이 곧 재물복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고, 재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의 총량과 욕망의 크기가 균형이 잡혀 있어야지 실제로 부자도 될 수 있으며 행복한 삶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재성 혼잡, 재성 과다 사주의 특징. 정제, 편제가 섞여 있거나 정제라도 많거나 강한 경우에는 편제처럼 작용하게 됩니다. 정제는 활동 범위가 일정하고 넓지 못하지만 재성이 혼잡되면 스케일이 커지게 되고 활동성이 강하게 나타나게 되기에 특유의 소심한 기질은 약해지게 됩니다. 진정한 의미의 내 것은 내 것이고 이것도 내 것이다 라는 심리를 가진 사람이 완성이 되는 것이 바로 재성 혼잡입니다. 정제와 편제를 모두 가지고 있거나 강하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센스는 재성을 감당할 그릇이 되면 오히려 더 뛰어나며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기질이 강합니다. 다만 이런 점이 위험에 대한 관리 능력을 약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장점이 될 수도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재성이 혼잡되어 있으면 물질에 대한 욕망이, 안정적인 소유욕과 도전적인 쟁취욕 모두가 강하여 남들이 채가기 전에 내가 먼저 쟁취하겠다는 마인드가 강해지므로 성격이 조급해지게 됩니다. 재성이 과다하고 인성이 없으면 매우 현실적인 것이 강하기 때문에 보여지는 것만을 보고 믿거나 눈앞에 있는 이득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되며, 이 인성이 있는 경우는 나름대로 심사숙고하여 판단을 내리거나 분석하는 것을 좋아하고 계산기를 잘 두드리게 되는데 결국 욕망에 치우치게 되므로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푹 빠져버리기도 잘합니다. 일반적으로 재성이 강한 경우는 결과를 빨리 보고 싶기 때문에 공부 등 정적인 활동보다는 바로 돈을 번다든지 결실을 보려고 하기 때문에 공부나 학위와 인연이 적은 편이며, 재성 혼잡에 급하고 욕심이 많은 이런 경향은 연애에서도 나타나게 되며 안정적인 소유와 다른 의미의 소유, 어느 쪽도 포기할 수 없다는 심리가 생기기 쉬우므로 재성이 혼잡된 사주는 남자는 당연하고 심지어 여자도 바람기가 생길 수 있습니다만, 단순히 재성이 혼잡되었다고 해서 바람을 피우지는 않고 재성을 감당할 만한 그릇이 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재를 다루는 센스가 좋기 때문에 좋은 가정생활을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극단적으로 재성이 필요한 인성이 과다한 사람들이 바람기가 심하기도 하므로 재성이 혼잡되었다고 해서 그릇된 판단을 내리면 안 됩니다. 재성은 현실에서 일복이 되기에 여러 가지 일의 기회가 많거나 스스로 찾아다는 등 일복이 넘치다 못해서 치여 사는 경우가 많으며, 결국 돈을 많이 벌기도 하지만 씀씀이가 큰 편이라서 재물이 모이지를 않고 주변이나 개인적인 소비로 인해 많이 나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일간이 신약해서 재성이 감당이 안 되는 경우는 과도한 투자라든지 주색으로 돈이 많이 나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주 자체가 재성을 감당할 수 있거나 운에서 이 많은 재성을 감당하게 해준다면 그 어떤 구조의 팔자보다도 가장 빠르게 부자가 될 수 있는데, 그만큼 이 구조의 사람들은 목적성이 확실하기 때문이고, 특히 현실에서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돈에 대한 집착이 타의 추종에 불허할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재성 혼잡, 재성 과다 사주의 개운법. 재성이 과다하여 흉신이 되는 경우는 무엇보다도 인성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을 현실에 대입해보면 아래와 같은 일로 나타납니다. 1. 남들에게 교육이나 지식을 전달해주는 일을 하는 것. 인성으로는 교육이라든지 지식 등 정신적인 활동과 관련성이 있습니다. 본인이 공부를 해도 보충이 되며, 그렇지 않더라도 남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되면 필수적으로 공부를 해야만 하기에 기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을 한다는 것은 식신상관 등 표현을 하고 이 물상에 해당하는 제자들을 많이 거느리게 되는 것이므로, 만약 천간, 칠살, 편관이 있다든지 운에서 오게 되는 경우에도 식상에 해당하는 기운이 살을 막아줘서 개운이 될 수 있습니다. 2. 혼자서 하지 말고 같이 이 일을 도모하는 것. 제다신약들은 대체로 비견과 겁재를 잘 쓸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제다신약이라도 겁재는 재물을 나눠줘야 한다든지 배신을 할 수 있는 소지가 있지만, 제다신약은 욕심이 많기에 자연스럽게 일이 많아지고 혼자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체력이 좋지는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장점을 살리는 일에 집중하고 다른 일들은 동업자라든지 대신해줄 수 있는 사람을 잘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하직원을 쓰는 것은 아무래도 재성을 강하게 할 수도 있으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3. 처음부터 너무 결과만 바라지 않고 인내심을 갖는 것. 제다신약은 바로 결과물을 보고 싶고 이것이 충족이 안 되면 꿈에서도 보일 정도로 목적에 대한 집착이 대단한 편입니다. 그렇게 재물에 있어서도 과욕을 부리게 될 수 있고, 그 중간 단계에서 필요한 절차를 무시하거나 위험성이 큰 투기를 할 수도 있는데, 이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기다리는 것이지 바로 결과가 안 나왔다고 해서 바로 손절하거나 하는 것이 오히려 손해를 더 크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식을 한다면 단기 투자보다는 장기적으로 바라보는 가치 투자를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며, 연애 관계를 보자면 조금 간을 보다가 안 될 것 같으니 바로 포기하는 것보다는 길게 알아가면서 기회를 엿보는 것이 오히려 타이밍이 맞을 때 성공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때때로 이런 손절이 빠른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기에 반드시 손절을 안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며, 대체로 재성이 과다하면 손절이 빠른 편이기에 오래 두고 보는 것이 나을 수 있다는 설명이었으며,
일반적으로 주식보다도 부동산 쪽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찌 보면 가장 인간적인 사람들이 바로 재성 혼잡, 과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